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전력이 무섭게 빠졌습니다. 그죠? 마이너스 11%, 14조 원짜리가 한 1조 원 증발했네요. 야,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빠졌습니다.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20등 하거든요. 근데 그 정도 종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요거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은 좀 어떠한지 이모저모로 좀 얘기도 좀 해볼 예정이고, 증시도 안 좋았어요. 오늘 0.48% 빠졌는데 0.48% 수치로 보면 이게 별로 안 느껴지는데, 오늘 장 보신 분들 아시죠? 아실 거예요. 이게 진짜 체감상 어느 정도였냐? 마이너스 한 3% 정도였습니다. 느낌이 진짜 그랬어요. 종목들 진짜 우후죽순 마이너스 5%, 10%씩 막 박살나는 거 보니까 거의 마이너스 3%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수치는 이렇게 나왔죠. 왜 이렇게 나왔나 봤더니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버텨줬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발로 증시는 맞고 다른 종목들은 완전히 박살난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마 출혈들이 좀 심하실 것 같아요.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.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했습니다. 스윙이랑 중장기는 워낙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,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스윙이랑 중장기는 내가 실력이 좋고 안 좋고는 둘째치고 오버나잇을 해야 되잖아요. 며칠씩 가져가야 되잖아요. 계속 이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시를 따라갑니다. 결국에는.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스윙이랑 중장기는 치는 게 아니다.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, 우선은 여기까지 갈 것 같네요. 결국에는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근처까지 가가지고 매수세, 매도세 간에 이제 싸움이 한번 일어날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네가 세냐, 내가 세냐, 매수세랑 매도세랑 싸우다가 결판 나는 쪽으로 1분기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당분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고, 반등 좀 나올 것 같으면은 요럴 때는 한번 스윙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 참고를 하셔서 우선 증시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며칠은 좀 보수적으로.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, 한국전력 얘기를 좀 해봅시다. 한국전력이 왜 빠졌냐. 우선 주말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. 뉴스를 보긴 했거든요. 우선은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도 적자 해소가 어렵답니다.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도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. 근데 사실 딱 그냥 이것만 봤을 때 막 심각하다라는 생각 잘 안 들죠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뉴스 보면서 한국전력이 21년도에 적자가 난 건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적자 나는 거 이번에 좀 경제도 어렵고 여러모로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니까 적자 나는 거 다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닌가?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어쨌든 좀만 더 읽어봅시다.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번 인상폭이 기존 산업부가 주장한 전기요금 인상폭의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누구도 만족 못하는 전기요금의 인상폭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선 하락이 나온 건데, 아까 제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이만큼 반응을 한다고? 약간 좀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22년도 걸 안 봤더라고요. 엄청납니다. 적자 진짜 엄청나긴 했네요.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했어요. 한국전력 잘 매매하는 종목도 아니고, 저야 요즘 단타만 치고 있으니까 우량주 볼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근데 이거 보니까 얘기가 약간 끄덕끄덕 고개를 좀 하게 되네요. 보통 다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잖아요. 이건 그냥 진짜 서프라이즈입니다. 그냥 로스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엄청난 적자긴 하네요, 이게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더 패닉이 올 수밖에 없죠. 지금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단행을 하는 걸로 해도 어렵다라고 하니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, 오늘 안 좋은 얘기만 할 건 아닙니다. 아직까지는 사실 괜찮다라고 보긴 하는데,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오늘 하락은 그래서 저런 부분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데, 사실 약간 오늘은 패닉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게 이 정도 반응한 거는 패닉셀이다. 그냥 말 그대로 패닉에 사람들이 판 게 많은 것 같아요.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코로나 때 이슈라든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꽂는 그 시작점이 아니라, 이 주식이라는 게 어찌되었든 선반영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, 저야 이제 우량주를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몰랐었지만 시장에서 그걸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, 오늘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. 사람들한테 드러난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좀 약간 패닉처럼 다가오면서 패닉에 판다, 패닉셀이 좀 일어난 거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대응봉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은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, 아직 완전히 돌아설 정도로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, 조금 더 이 다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어떤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지 제가 그런 키포인트들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우선 한국전력이 근데
이게 약간 이 업종 특성상 한국전력이잖아요.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완전히 일반적인 사기업이랑 똑같이 보긴 좀 그래요. 이게 그러니까 사기업들은 자기네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영업이익은 내려고 만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. 물론 그것도 단위가 커지면은 억압받는 부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선택권을 온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기업 측면에서 바라볼 때라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약간 이 국가적인 부분들이랑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선택권이 마음대로 잡기가 좀 어려워지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금방 해결하기 위해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국가적인 부분들이랑 같이 결부를 해서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뭐 쉽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적자 해소하려고 전기값 그냥 미친 듯이 올려버리자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구조가 딱 봐도 뻔한데 한국전력 자체가 전력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뻔한데 이거 말고 다른 수를 펼쳐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하면서 내기도 좀 애매해지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상황을 타개를 하려면은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 한국전력같이 더군다나 우량주들은 특성이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량주들은 특성이 한번 추세가 잡히면 거의 안 꺾입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추세만 안 꺾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소리로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추세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어요. 뭐 최근에 살짝 꺾였었다가 여기서 반등 쳐주면서 살리긴 했는데 각도가 바뀌었죠. 지금 이런 각도로 각도가 바뀌었어요. 이 각만 이제 안 깨트리고 계속 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뭐 여기서 이렇게 치다가 올려주면 괜찮기 때문에 며칠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이게 우량주가 우리 잡주들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는 막 잡주들이나 소형주는 그런 테마 하나 가지고도 보통 많이 움직이잖아요. 이게 테마 하나 가지고 보통 갑자기 끌어올리고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300% 500%씩도 움직이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절대 그게 안 됩니다. 특히나 시총이 크면 클수록 테마 가지고 움직이는 건 말도 안 되고요. 테마를 여러 개가 막 겹쳐져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랑 바탕이 돼 가지고 펀더멘탈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보통 우량주의 흐름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가 안 꺾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안 꺾이고 가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이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어떤 공격수가 잘하냐 수비수가 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팀이 잘하냐 약간 이런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축구팀도 잘하는 팀은 계속 잘하잖아요. 왜냐면 수비수, 미드필더, 그리고 뭐 골키퍼, 뭐 공격수 다 합쳐져 가지고 어우러져서 그게 한 팀으로서 시너지가 터지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우승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량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적절하다. 잡주들은 그냥 야 저 대단한 공격수네. 야 저 대단한 공격수 한번 쏘면은 잘 가겠는데 유망주다. 야 한번 저 들어가 보자. 이런 관점으로 해서 그 공격수가 딱 그 필드에 들어가 가지고 골 잘 넣으면 팡 터지고 이러는 거지만 우량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점. 그래서 제가 잡주들은 매매를 할 때 이 조그마한 그림들에서 하나하나의 패턴들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우량주는 하나를 크게 놓고 진짜 팀처럼 보면서 큰 파동으로 놓고 보는 게 훨씬 적절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좀 살펴봅시다.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추세만 안 꺾이면 계속 갑니다. 추세만 안 꺾이면은 계속 이 흐름을 타고 쫙쫙 가요. 이게 20년씩 갑니다. 막 잡주처럼 막 3개월 땡 이런 거 아니에요. 20년 30년씩 갑니다. 보면은 뭐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 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아무거나 봅시다. 요거 삼성화재 뭐 삼성화재 이런 것도 봅시다. 네, 삼성화재도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 쫙쫙 타고 가죠. 그러다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? 각도가 바뀝니다. 횡보각도로. 이 상승 각도가 거의 근 20년이었고 횡보각도도 거의 근 20년씩 가네요.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한 번 잡히면 막 20년, 30년씩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가 어떠한가 위주로만 관점으로 하셔서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뭐 마찬가지죠. 이런 식으로 크게 가면은 쫙쫙 밀면서 가는 이런 느낌이고 꺾였잖아요. 여기서 꺾였잖아요. 각도가 바뀌어요. 바뀌면서 이제 횡보 각도로 가는 겁니다. 이것도 뭐 몇 년씩 가겠죠. 가다가 꺾이면 밑으로 꺾이면 어떻게 돼요? 이제 이것도 몇 년씩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보여지게 된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아모레퍼시픽도 시총 많이 나가죠.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1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아모레퍼시픽도 결국 이런 식으로 우상향 각도를 타다가 이번에 꺾였네요. 이러면은 이제 결국엔 이 각도로 오래 가겠네. 결국 이렇게 또 오래 가게 되는 이런 파동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어디 있어요?
아까 봤었던 거 한국전력. 한국전력도 우선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이진 않았거든요. 지금 요게 꺾이면 그때부터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꺾인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신저가만 안 깨지는 선에서는 이 각을 타고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선 보시고, 진짜로 이제 이 구간이랑 다 깨트리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고,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많이 꺾이게 되면서 움직임이 하락으로 좀 길게 잡히게 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까 보통 요런 구간에서 좀 주의하면서 보시되, 꺾이기 전까지는 너무 잔파동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파동 위주로 보시면서 대처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이런 종목들은 꼭 손절 라인 잡고 보시고, 저는 뭐 신저가 정도 잡을 것 같고, 짧게 잡는다면 이런 데 라인 잡겠는데, 뭐 사실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꺾이면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손해고, 더군다나 한번 꺾였을 때 다시 올지 안 올지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아요. 우리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막 뭐 어떤 종목을 뭐 포스코를 30년 전에 샀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인다라는 얘기가 회사가 많이 기울고 있다. 반대로 이 추세가 안 꺾이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회사가 잘 계속 이 선순환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.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만 갖고 움직이는 애들이니까, 결국에는 결론을 정리를 하면은 큰 추세만 보면서 한국전력은 계속해서 살펴보시고, 그 다음에 만약에 꺾이게 됐었을 때는 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커트를 하고 나오시는 방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래도 한국전력인데 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진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믿고 가실 분들이야 믿고 가시겠지만, 결국 흐름상 봤었을 때 굳이 감당 안 해도 되는 리스크들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잘라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전력은 뭐 오늘 음봉이 하도 길게 꽂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,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